최근 한국 축구계 대표팀에 관련해서 많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죠. 바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3월 A매치 크리스만 호의 첫 그 소집 당시에 조금 힘들다라는 그 얘기를 좀 했었고, 네? 또 많은 그 어려움을 토로한 것에 이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SNS에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네? 그 이후 손흥민 선수의 이제 글을 보고 손흥민 선수를 차단하는 그런 흔치 않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 일들이 좀 생겼어요. 예, 그거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서 변명을 한 거라기보다는 파벌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불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행동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알다시피 이게 공개적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불화설이 있는 와중에 그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1대1로 비기고 나서 믹스존에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좀 전달드리고 또 이후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 소집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제 그 대표팀 불화설이 막 언론에 나왔잖아요. 게다가 KBS까지 보도가 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거나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항상 올리듯이 대표팀에서의 소회를 올린 글을 보고 저격했다라는 오해를 하고 차단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따로 사과도 했지만,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내가 오해를 했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경기 리뷰도 해드렸지만, AC 밀란과의 세리에 A 경기에서 4대0으로 졌고, 그 과정에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했죠. 그거 3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실점에 있어서.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 나폴리 이적하고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라고 이미 토로했던 상황에서 이런 사건까지 터지면 당연히 이제 경기의 집중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스트레스로 거의 제대로 경기에 집중하기조차 힘들었을 테니까요. 저희가 그 이후 이탈리아 언론 평가도 소개드렸지만, 이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좀 잘 짚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 선수 평점을 올리면서 역시 김민재 선수가 최저 평점은 아니었지만 김민재 선수를 헤드라인에 뽑았습니다. 왜냐? 김민재 선수가 4.5점을 받은 것은 이번 시즌 최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리코노 치빌레. 이게 뭐냐면 구분이 안 됐다. 이게 그 실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김민재 맞아?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요. 김민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첫 실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두 번째 골에도 실수를 했다. 그리고 얘기는 안 됐지만 네 번째 골에도 드리블 돌파를 허용을 했죠. 지쳐 있었다. 쉬게 놔두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가중된 그런 상황들, 게다가 그 나폴리 구단이나 그 스파네티 감독도 이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결코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좀 로테이션 돌릴까.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리그 우승은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밀란전이니까 상대가 밀란이어서 그대로 결국은 출전을 감행시켰고, 사실 그 스팔레티 감독은 매 경기 그냥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논란이 없었던 센터백 파트너로 아흐마니가 4점으로 최악의 선수로 꼽히긴 했지만, 기대치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제타 델로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선수마다 공정하게 준 것 같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를 영국식 평점으로 만약에 줬다. 영국 기자들은 원래 잘하던 선수가 못하면 더 가혹하게 좀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도리어 김민재 선수한테 후하게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는 저는 가장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인 선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도리어 김민재 선수한테 4.5점을 준 거는 이것도 주관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동안 잘하던 선수다 보니까 정상 참작. 이 경기 지쳤다. 이건 진짜 김민재 지친 거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선수 아니니까 하면서 0.5점을 조금 더 준 게 아닌가. 큰 그림 그렸나? 시즌 전체 평균까지 생각해서 4점까지 주면 너무 깎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라흐마니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라흐마니는 유럽이잖아요. 같은. 그렇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아시아까지 갔다 온 거니까 그렇게 조금 그걸 정상 참작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팔레티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물론 밀란이 잘한 것이나 플레이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했지만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대표팀 소집에 응했던 선수들이 고전했다. 그게 우리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선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표팀에 다녀오면서 피곤하게 돌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사실 좋은 인터뷰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팀에 그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나폴리는 사실 월드컵 때는 수혜를 받잖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스팔레티 감독이 너무 주전들만 현재 갈아쓰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찌됐거나 이제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부진도 그런 맥락, 그렇게 지쳐서 조금 고전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몸의 피로도 있지만 분명히 이 손흥민 선수와 그렇죠. 연관된 정신의 피로가 더 큰 타격을 또 주지 않았을까. 예, 거기다가 뭐 가족들에게 악플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김민재 선수였다면은 저는 저한테 오는 비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감수할 수 있지만은 가족한테 가면은 그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정말 김민재 선수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뛰었고 그게 그대로 경기력이 드러났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입장을 표명했어요. 사실 뭐 이게 얘기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워낙에 또 공론화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또 이걸 또 질문했을 때 노코멘트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한테도 더 안 좋게 가는 거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더 낫긴 하죠.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버튼과의 경기가 끝난 그 믹스드 존에 하필이면 이제 그 이번 경기엔 현장 시장 기자가 많이 없었나 봐요. 저도 이제 그 과거 이제 통신원도 운영해보고 현장도 많이 가봤는데, 저 기사도 살펴보니 이제 단독이라고 붙어 있는 게 이제 스포츠 서울인데, 장영민 통신원이 리버풀에 살거든요. 이분이 이제 머지사이드, 그 에버튼에서 열린 경기에 혼자 현장에 갔더라고요. 다른 그 매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없다 보니까 믹스트촌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김현희 선수를 따로 만난 건 아니고 믹스트존에서 혼자 이제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민재가 얼마나 대한민국 축구의 중요한 인재인지 나 역시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내가 민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김민재 선수도 느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더 도움을 주겠다. 민재가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선수이자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품어줬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앞으로 더 도와줄게. 이게 정말 대단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 브라보라고 해야죠. 정말 최고의 인터뷰인데, 사실 이제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이전부터도 손흥민 선수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뭐 없을 때도 나 김민재 팬이야, 좋아해, 김민재 경기 맨날 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심지어 월드컵 전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 대표팀의 핵심은 내가 아니고 김민재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대체할 수 있지만 김민재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토트넘에 이제 연결됐던 때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한 거 맞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대표팀과 관련된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항상 대처들을 정말 박수 받을 정도로 정말 잘해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터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건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뿐 아니라 김민재 선수에게도 좀 힘을 주고 또 김민재 선수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대인배 손흥민이라고 제목이 나왔지만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인터뷰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진정시키기 위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더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김민재 선수가 지금 솔직히 현지 유럽의 언론들의 전망을 봤을 때나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또 손흥민 선수가 또 김민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뭐 맨유, 리버풀 이런 구단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센터백들 중에서는 김민재를 1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맨체스터 지역 언론들을 보니까 센터백 보강 거의 무조건 진행할 것이고 린델로프와 맥과이어가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지난 경기에서 결국 뉴캐슬에게 0대2로 완패를 당했을 때에도 리산드로도 결국은 지친 기색을 보였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린델로프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칼럼 윌슨한테 실점했을 때 공중볼에서 결국 털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급의 선수가 와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도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 가운데 뭐 ESPN과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또 맨유 출신 폴 파커가 최근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가 마치 뭐 일부 뭐 맨유 팬들이 얘기하든 뭐 맨유 수비 라인의 3옵션이 아니라 주전이다. 주전으로 올 수 있는 선수다. 나폴리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고, 바란이 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때때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란과 경쟁할 선수, 바란의 백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민재는 결국 맨유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가 맨유에 와서 보장되지 않는 자리를 위해 견제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것. 즉 김민재가 백업만으로 올 리가 없다. 네. 오는 건 리산드로 바란의 3옵션이 아니라 이 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 자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얘기인데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리산드로는 높이에 대한 약점이 있고 또 이제 바란 같은 경우도 부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두 선수를 거의 이제 많은 경기들 4개 대회를 지금 병행하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뭐 거기다 이제 맨유 같은 B클럽 같은 경우는 최소 주전급 3명에 유망한 선수 1명 이런 식으로 4명 가지고 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부상자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뭐 추가적으로 1명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대표는 약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김민재 선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탈리아판 스카이 스포츠 여기는 사실 잔루카 디마르지오도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이제 이적 관련해서 특히 이탈리아 리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높은데 김민재 선수의 가변적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뭐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최초 보도한 이후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어느 정도 나온 건 있었죠.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유로가 더 붙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클럽 규모에 따라서 또 더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아예 이제 확실하게 명시한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해당 구단이 이제 5억 유로의 수익이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팀이라면 바이아웃은 현재 알려진 이제 4,800만 유로가 아닌 7천만 유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들은 거라고 봐야 돼요. 어디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 챔피언스리그 1,000만 유로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은 대부분 5억 유로의 수익이 있는 구단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브라이턴 같은 팀이 가는 거 아닌 이상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6천만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6천만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면은 또 그것도 6천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챔피언스리그 조건이 동시에 되는 거니까 이거는 5억 유로랑 챔스 출전이 합쳐졌을 때 7천만이니까 각각 아마 1,000만 정도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7천만 유로를 됐을 때 이 돈을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일시불로 내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팩토링이 있어서 이 바이아웃은 일시불이어도 은행에 빌려서 은행에서 쪼개내고 이렇게 이런 돌려치기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도 아니고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높다고 해도 김민재 선수의 실제 가치를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팀은 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를 맞추면 나폴리와 협상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더더욱이나 이제 손흥민 선수랑 함께 같은 나라에 살면서 많이 만나고 할 텐데 이 논란들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환경 적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과거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들 뛰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생활하는 게 굉장히 외롭거든요. 근데 그런 외로움도 같이 달랠 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번 인터뷰는 더 돕겠다는 얘기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아시안컵입니다. 원래 이제 2023년 6월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이제 당시 코로나 사태가 커졌을 때 개최 포기를 하면서 카타르에서 열리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카타르에서는 여름에 대회를 하면 다 죽어요. 안 돼요. 다 이제 타 죽기 때문에 2024년 1월 12일 개최가 확정이 됐어요. 결승전은 2월 10일입니다. 한 달가량 경기가 이제 열리고 이제 조추첨을 5월 11일에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대회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우승이에요. 그렇죠. 우리 대표팀이 지금 아시안컵에서 우승 못한 지가 6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회 우승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공격진의 손흥민, 수비라인의 김민재 선수 이 두 기둥의 활약인데 이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 뭐 불화가 있다,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당연히 대표팀이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 인터뷰에 답변을 한 이유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랑 손흥민 선수 사이에 불화가 없다라고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간 서먹해질 수는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제가 봐도 만약에 뭐 제 아끼는 후배, 친한 후배가 갑자기 날 차단했다? 그럼 이거 약간 뭐 사과를 했어도 좀 찜찜하죠. 저는 그거보다도 김민재 선수가 미안해서 먼저 서먹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니 어쨌건 드러났잖아요. 그쵸. 본인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데 뭐 그런 생각도 좀 이해는 가긴 해요. 갑자기 그거 하나만 보고 뭐 차단했겠느냐, 원래도 좀 아쉬운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대표팀에서 또 좋지 않은 뭐 결과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상황들은 어디나 축구팀이라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최근에 본인도 얘기했듯이 몸과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연달아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 예, 어쨌건 근데 이번 기회에 손흥민 선수도 이해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네. 더 도와주겠다라고 했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도 손흥민 선수한테 죄송한 건 확실하게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툴툴 털고, 그러면서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시안컵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더 강해지고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긴다면 그건 정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대체 실제 문제가 뭐냐라는 것들을 더 체크해 보겠지만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호가 또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힘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질질 끌고 이 상태가 이어지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두 선수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들은 긍정적인 뭐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밀란과의 경기에 이 부담 때문에 너무나 큰 부진과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이 인터뷰 손흥민 선수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김민재 선수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팬들도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부담을 덜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고 또 중요한 경기들 잘 치르면서 또 6월달에 대표팀 왔을 때 팬들에게 또 인사도 하고 좀 좋은 시간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또 말씀드린 당장 이제 후반기에 아시안컵뿐 아니라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도 시작이 되거든요. 대표팀이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본과 논란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현TV는 계속해서 이 대표팀과 관련된 이슈들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데 덮고 지나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번 또 이런 일들이 생긴다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